근데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부기장이 이제 뭐 한 1억 2천 정도 되고요. 집세를 대신 따로 주고 있어요. 이건 너무 좋다. 그래서 얼마나?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의 집세를 주고 있어요. 큰 플러스 네. 되는 거네요, 이게. 그렇죠. 예, 그 정도 돈을 받고 있고. 잠깐 그거는 네. 그럼 또 세금을 안 떼고 주겠죠? 네, 제일 중요한 사실 부분인데 그 중동은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. 그래서 파일럿이라는 이 그 상황 자체가 네. 워낙 시간이 없잖아요. 네. 근데 또 특히나 갑자기 막 그런 노선들도 더 많아지고 하면서 네. 파일럿님들 특히 여부선이 진짜 장난 아니게 네. 많이 이렇게 휴식 시간이 없다고 제가 주워 건너 들었는데 어떻게 인고를 활용하셨는지 그 꿀팁 좀 알려주세요. 예.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목적이 명확해서 외국계 항공사에 취업을 하겠다. 그래서 이제 외국계 항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전형에 대해서 사실은 인고를 전에 먼저 좀 뭐 파악을 하고 오셨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이제 CV, 레주메 부분인데 제가 작성을 하자면 남의 레주메를 봐도 이제 제 게 아니고 막말로 좀 약간 너무 후져 보이는 거죠. 제 그 레주메 이런 거 자체가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인고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스피킹 클래스 말고 이제 라이팅 클래스가 있는데 그 첨삭 지도를 해주실 수 있다 보니까 맞아요. 그러면 내가 쓴 이 레주메를 한번 선생님들한테 보여주고 조금 첨삭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서 라이팅 클래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진짜 많이 들으셨죠. 제가 이제 만든 CV에 보여드리고 거의 다 뜯어 고쳐 주다시피 말해도 되나? 해주셨어요. 그쵸. 강점들 이런 거 더 넣어야 돼. 네, 맞습니다. 앞뒤를 더 봐주시고 진짜 또 다양한 분들이랑 수업도 하셨지만 또 파일럿 분이랑도 수업하셨던 거. 파일럿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직 또 파일럿이시고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제일 또 중점적으로 준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외국계 항공사들은 심층 면접이 있거든요. 이제 영어로 무언가를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플하고 간결하지만 되게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죠. 그래서 스타라고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도 그걸 활용을 해서 대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1번이 situation 그리고 2번이 task 그리고 3번이 action 그리고 마지막 R이 reaction 그래가지고 그 4개로 대답을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어떤 인터뷰 질문에 대해서 그 이렇게 문맥을 그렇게 나눠가지고 약간 틀을 그렇게 만들었죠. 4가지적으로 그렇게 해서 대답하니까 확실히 수월했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이런 게 아니라 요런 방법이 있으니까 요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사실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법인 거죠. 물고기를 잡는 맞습니다. 방법을 네네. 그래서 그렇게 틀을 만들고 대답을 하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뭐 저도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게 아니라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든지 아니면 뭐 조금은 표현이 좀 생각이 안 나도 이 틀을 잘 잡아놔서 그 틀대로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에 대한 어떤 진도가 쭉쭉쭉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답을 할 때 조금 막혀도 어찌됐든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서 큰 틀에서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서 끝까지 대답을 완수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좀 모범생이십니다. 지금 이거 면접 본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다니. 여러분 이거 꿀팁 꼭 갖고 가세요. 정말 이 스타 기법 다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저희 인골 콘텐츠에도 네.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. 예. 엘리베이터 피치랑 막 그런 컬럼들이 있는데 CV, 링크드인, 레주메, 고 클래스 네네. 수업 들으셨었죠? 그거에서는 좀 더 이렇게 뽑아 먹으실 거 혹시 있으셨었나요? CV 레주메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대표님께서 아예 이렇게 커리큘럼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하도 많이 오시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맨날 오셔서 알겠습니다 이거 만들어 드렸죠. 감사합니다.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수업을 예약을 해서 제 레주메를 먼저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했었었고 같은 주제를 한 번만 들은 게 아니라 한 3번을 들었던 이유는 맞아요. 피드백을 주시면 그 피드백을 받아서 조금 충실하게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올려서 이제 다시 이제 2차로 이제 받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최소한 2번 이상은 수업을 들어야 뭔가 제가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아예 문장을 다 뜯어 고치고 그거를 그대로 활용해도 좋지만 이제
근데 또 제가 또 제 거로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. 이렇게 만들고 다시 올려줬을 때 네. 뭐 선생님도 좋아하시고 네.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또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서 더 활용 가치가 높은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면요. 예. 감동! 이렇게 제발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정말 이게 진짜 사실 라이팅이 느는 거는 이렇게 하면서도 느는 거 맞거든요. 많은 분들이 이 리뷰 선생님께 받은 거를 그냥 그대로 작성해서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하면 라이팅 실력이 엄청나게 느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회사에서 성과를 내는데 좀 집중을 그렇죠. 하는 거겠죠. 근데 우리 승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첨삭을 또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몇 번을 리트레이션을 하면 이게 진짜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너무 감동적인데요? 저 이 스토리까지는 몰랐는데 너무 감동인데요, 진짜.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예뻐하고 이렇게 또 막 더 봐주시고 이랬죠, 진짜. 너무 좋습니다. 그러면 엘리베이터 피치나 이런 것들도 혹시 준비를 하셨었어요? 엘리베이터 피치도 수업을 들었었고 엘리베이터 피치 관련돼서 수업을 들었던 이유는 제가 에티하드에 합격을 했지만 뭐 에미레이츠라는 항공사에도 지원을 했었었는데 거기는 이제 채용 설명회를 열어요.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. 근데 한국에서는 열지 않아서 올해 1월에 그 채용 설명회를 홍콩에서 연다고 해서 갔다 오셨고 홍콩을 갔다 왔어요. 거기 참가를 해서 그렇죠? 이름을 써내야 좀 인터뷰 기회가 빨리 올 것 같아서 근데 가서 이제 그쪽 그 사람들이 막 설명은 하지만 끝나고 나서 가서 제가 얘기도 하고 제 소개도 하고 이럴 텐데 조금 막막했어요. 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지 뭐 그냥 뭐 내일은 뭐고 뭐 에어부산 다녀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안 되죠. 너무 똑같잖아요. 너무 막막했는데 좀 이 많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우리 승원님이 다 이렇게 빛나야 되는데 그렇죠. 그 수업 통해서 선생님이 뭐 요렇게 한번 접근을 해봐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또 가서 활용을 했었습니다. 1월에 가가지고요. 그래서 수업이 또 유용했었었고요.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은 수업을 이렇게 복습이라도 왜냐면 그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게 너무 아까워서 저희 수업 영상이라는 거 싹 다 드리잖아요. 인터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터뷰 진짜 롤플레이처럼도 해보시고 그거 다시 보시면서 아 저렇게 하네? 아 내 표정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구나 이런 것들도 더 배울 수 있으니까 복습도 혹시 좀 하셨었을까요? 복습은 사실 하려고 해서 막 동영상도 막 다 다운 받아놓고 했는데 뭐 제가 제 옷을 보는 게 좀 부끄러워서 맞아 그런 분들 계세요. 넘겨가면서 봤는데 저의 어떤 그런 눈동자 움직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사실은 뭐 에미레이츠 같은 경우도 AI 면접 이런 게 있는데 이게 AI 면접 쉽지 않습니다. 이런 거 잘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그런 걸 보면서 좀 느꼈어요. 그래서 좀 연습 좀 하셨습니까? 연습했었어요. 이 바디랭도 이게 또 자연스럽게 또 나오는 게 중요하고 하니까 그죠. 이게 또 시선이 이렇게 뭐 써놓고 하면 또 이게 눈이 이렇게 따라가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얘기할지도 이런 걸 또 연구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렇죠.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다른 항공사 뭐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 에어라인이라든지 뭐 캐세이 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화상 면접을 먼저 진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과 면접을 할 때 저도 이제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화면 이렇게 주변에다가 막 포스트잇 같은 걸 좀 많이 붙여놔요. 제가 당연히 해야죠.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인골 수업을 스피킹을 하면서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선생님 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그것조차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냥 그런 것도 안 해보고 포스트잇 붙여놓으면은 안 보여. 어디 포스트잇 자체도 안 보여요. 위치가 기억이 안 나죠. 눈동자도 계속 포스트잇만 보고 있고 이럴 텐데 뭐 그거 되게 스피킹하면서 제가 이제 포스트잇 붙이면서 좀 생각 안 나거나 조금 있는 표현들을 포스트잇 보고 이제 말하고 이런 걸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 면접 볼 때도 이제 포스트잇을 붙여놔도 티가 안 나고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죠. 이게 인골이 의도치 않게 요런 그런 또 효과가 있었네요. 아 너무 좋은데요? 일단은 근데 진짜 이 에티하드까지 여러 개 면접을 또 보셨던 것 같은데 다른 것들도 혹시 또 결과들이 중간중간에 어떻게 나신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? 뭐 사실은 탈락한 항공사도 있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캐세이 퍼시픽 같은 경우는 1차를 통과했지만 그 이후에 제가 에티하드를 합격을 해서 제가 에티하드로 가는 걸 마음을 먹어서 그쪽 회사에는 내가 이렇게 다른 데 합격을 해서 못 가게 됐다라고 뭐 연락을 이렇게 해서 이제 중단된 데도 있고요. 모든 항공사에 합격한 건 아닙니다. 그래도 사실 이렇게까지 준비했으면 되셔야죠. 제가
이제 생각했을 때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하셨고 또 정말 이 시간 관리랑 이런 것들 진짜 저는 늘 기억이 나거든요. 막 비행 마치고 오셔서도 막 밤에 막 잠을 새벽에 잡았다 밤에 잡았다 막 이러셨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24시간이 되니까 진짜 뽕 네. 빼신 것 같기는 해요.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좀 궁금한 게 네. 그래도 우리가 한국 국내 항공사들과 이 외항사는 무엇이 다른지 네. 그리고 이 무엇이 다른지에는 연봉 포함해서 네. 조금 자세하게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? 아. 이제 따끈따끈하게 가셨으니까 이거 정보 궁금하잖아요 다들. 사실 제일 궁금하신 것부터 말씀드리면 네. 연봉은 이제 저는 사실 지금 부기장이고 부기장으로 옮기는 거라서 기장님들 연봉까지 막 이제 오픈하는 거는 그런데 부기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이제 LCC 뭐 코스트 커리어라고 그래서 이제 저비용 항공사 저도 지금 저비용 항공사에 근무하고 있지만 저비용 항공사부터 이제 풀 서비스 캐리어라고 그래서 FSC 그래서 뭐 대한항공, 아시아나 이렇게 두 개가 이제 FSC인데 그 항공사들의 부기장들 연봉은 다 다르기는 해요. 그리고 뭐 그 안에는 굉장히 세부적인 뭐 이런 거 있지만 그거는 다 어떻게 보면 좀 사족이고 그냥 이제 좀 클리어하게 말씀드리면은 연봉은 뭐 제일 적게 받으면 한 8천만 원 그리고 많게 받으면 뭐 한 1억 2천 이렇게 사이에서 각 항공사마다 뭐 연차라든지 아니면 타고 있는 비행기라든지 이런 게 좀 다 달라지는데 근데 이제 그 연봉에서 이제 따로 추가되는 뭐 수당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이착륙 뭐 수당이라든지 저희가 이륙 착륙을 할 때마다 붙는 수당 그리고 퍼듐이라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레이옵이라고 해서 다다음 날 출발을 저희가 출발한 이후에 다다음 날 돌아오는 일정이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틀을 거기 체류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틀 체류에 대한 체류비 그리고 뭐 체류비 포함해서 이제 퍼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달러로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달러로 받는 거는 세금을 떼나요? 안 떼나요?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. 이거 좋네요. 네, 그래서 그런 수당 같은 것들이 있어서 네, 수당을 좀 어느 정도 포함을 하면은 네, 보통 뭐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평균 약 뭐 1억 정도 받는 연봉에 해당되는 월급을 받는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외항사는 어떤가요?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이유가 알죠. 이 연봉에 대한 공개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대외비 이런 부분이라 그렇죠. 정확한 금액 얘기할 수 없는데 우리가 밴드로만 얘기하면 되지 밴드로만 않을까. 얘기했습니다. 중동 같은 경우는 아예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해놨어요. 나와 있으니까 네. 시원하게 한번 예. 말씀해 주시죠. 중동 같은 경우는 제일 큰 항공사가 에티하드, 그 다음에 에미레이츠, 그 다음에 카타르 항공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뭐 대략 받는 금액들은 다 비슷비슷한데 한국 돈으로 이렇게 보통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디르함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화폐 단위를 그 디르함으로 돈을 주거든요. 대신 이제 고정 환율제라서 그 달러로의 환전은 고정되어 있어요 환율이. 신기하다. 네, 그 나라에서 그렇게 이렇게 막고 있어요. 그렇게 그래서 좀 잘 쳐주나요 환율을? 뭐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. 그게 참 중요한데 네, 말이죠 맞습니다. 환율이.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부기장이 1억 2천 정도 되고요. 그다음에 집세를 대신 따로 주고 있어요. 이건 너무 좋다. 그래서 얼마나?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의 집세를 주고 있어요. 큰 플러스인 거네요 이게. 그렇죠. 예. 그래서 그거를 12로 나눠서 주고 있는데 이제 그 정도 돈을 받고 있고 잠깐 그거는 그럼 또 세금을 안 떼고 주겠죠? 네, 제일 중요한 사실 부분인데 중동은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. 그래서 너무 중요한데 네. 이거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. 뭐 한국이랑 또 이제 외국이랑의 이거는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. 떼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각자 체크해 보시는 걸로. 네. 뭐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미국이 연봉을 제일 많이 받고 있고 그러게요. 네. 그래서 얼마나. 미국으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. 뭐 기회가 된다면 사실 미국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
좋은 거고, 저 같은 경우는 중동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워낙 강해서 워낙 강한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. 사실은 뭐 항공사마다 어떤 뭐 순위라든지 레벨을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, 지금 전 세계에서 탑 플레이어로 볼 수 있는 항공사들,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제일 알고 있고, 그 다음에 비행기를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데스티네이션이 되게 많은 거죠. 데스티네이션이 많고 뭐 이렇게 하는 그 항공사들이 이제 그 중동에 많이 있어요. 아까 말씀드린 뭐 에미레이츠라든지 그다음에 카타르라든지 뭐 에티하드는 사실 3사 중에 제일 규모가 적지만 이제 계속 커져가고 엄청 있고, 크죠. 네. 사실. 그다음에 지금 사우디도 굉장히 많은 비행기 대수를 쏟아놓죠. 오더하고 네. 있고 커져가고 있고, 그래서 뭐 오일머니 파워도 있고 비행기 대수도 많고, 그다음에 사실은 저도 인터내셔널한 항공사에서 다니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했는데,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캐세이 퍼시픽이라든지 싱가포르 에어라인도 굉장히 인터내셔널 항공사라서 그렇게 중동 아니면은 그 항공사에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. 인터내셔널한 항공사에 좀 재직을 해보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었어요. 팔로분들 근데 진짜 오실 때마다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중동 쪽 아니면 싱가포르 쪽 생각한다. 네, 미국 네. 가면 제일 좋은데 네. 이러면서. 미국은 아무래도 조금 많이 힘들고, 미국 그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올 수 있는데, 그게 따고 영주권 나중에 한번 이렇게 네. 또 시도해볼 수 있잖아요. 네네. 저희 또 이제 이렇게 영주권 해갖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또 다음 단계 나중에 네. 준비해봅시다. 그런데 진짜 에티하드는 또 국제학교랑 뭐 자녀들 이런 것들 사실 외항사들은 또 많이 또 서포트도 해주니까 네, 그런 맞습니다. 부분들도 추가적인 네.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그럼요. 같아요. 예,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. 국제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도 되게 큰 혜택인데, 뭐 교육비도 지원을 해주니까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는 거죠. 너무 좋습니다. 네. 진짜 요거 너무 궁금해서요. 네. 경쟁률이 얼마나 됐는지 저 좀 약간 자랑스러워서 그래요. 아, 왜냐면 네. 이게 전 세계에서 파일럿들이 또 지원을 네.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우리 승원님이 국가대표로 이제 또 합격을 한 그런 느낌이니까 제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경쟁률이 얼마나 됐는지. 에티하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항공사들랑 다르게 그 첫 원서 통과 이후에 첫 관문부터 초대를 해요, 아부다비로. 그래서 비행기표도 주고요. 비행기표를 받아서 타서 첫날부터 시험을 이제 거기서 보는 일정으로 되어 있어요. 뭐 어떤 시험부터 보신 거예요? 첫날에 뭐 필기 시험을 보고, 저희는 이제 시뮬레이터라고 그래서 뭐 비행기를 직접 타고 이제 테스트를 볼 수는 없으니까 그 비행기랑 똑같이 생긴 어떤 시뮬레이터 박스가 있는데, 그 박스가 이렇게 막 움직여요. 그럼 비행기랑 똑같이 움직이고,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도 비행기랑 완전히 동일한, 조종석과 동일한 이제 상황인데,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비행 이제 테스트를 보는 건데, 정상적인 상황은 하나도 없고요. 비정상 상황 네. 영어로 막 얘기해야 되나요? 네. 관제사랑? 예를 들어서 뭐 엔진이 불이 난다든지, 오 마이 갓! 갑자기 승객 중에 심장 뭐 어택, 허드어택 왔어. 사람이 심장마비 갑자기 왔다. 나타나고, 그런 거를 평상시 비할 때는 한 번 일어나기 힘든 일을 한꺼번에 다 주는 몇 개나 상황입니다. 주는 거예요? 이 시뮬레이션을? 뭐 하나가 끝나면 바로 이어질 수도 있고, 뭐 두 개를 동시에 줄 수도 있고요. 네? 잠깐만요. 두 개를 엔진 불나고 심장한테 왔어요? 네, 그러면 기장님 그 저기 컨트롤이 네. 고장이 나고, 어떡해. 그럼 제가 가져가서 뭐 이렇게 하고,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을 우와, 무서워.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막 줘서 이 사람을 그 디스오리엔테이션 시키려는 의도가 분분한데, 그걸 이겨내고 정신줄을 잡고 끝까지 맞추고 부여잡고. 네, 그거를 보게 되는데, 네. 첫날에 그래서 이제 20명이 왔어요. 그래서 요. 저를 포함해서 다 나라가 달랐어요. 그래서 진짜요? 무슨 올림픽 하는 것처럼. 봐요, 나 국가대표라 했잖아요, 진짜. 그래서 뭐 예를 감동이다. 들어 네. 나라를 뭐 말씀드리면 뭐 인도네시아, 뭐 말레이시아, 뭐 스리랑카, 그다음 요, 부탄 신기하다. 사람 처음 봤어요. 부탄. 그다음에 저쪽 동유럽에 네. 루마니아, 그다음에 터키, 그다음에 국제적인데? 네, 페루, 페루? 네, 콜롬비아, 와. 그다음에 저기 북아프리카, 뭐 이집트, 와, 이제. 필리핀, 태국 뭐 다 왔는데, 이야. 거기서 이제 첫날에 23명 중에 네. 11명이 탈락을 했어요. 네. 다
반이 떨어졌네요. 네네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제 12명이 남은 거죠. 잠시만요. 그럼 네. 지금 한 명씩 그 박스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? 뒤에 사람들은 뭐 나오는지 모르고 그냥 대기 계속 하는 거예요? 네, 대기실에 있고 뭐 한 명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저는 이제 부기장 지원인데 네. 기장으로 지원하신 기장님들도 계셔서 부기장, 이게 기장 세트로 그렇게 같이? 세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.